이번 장은 유니캐스트와 멀티캐스팅 라우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라우팅 프로토콜 자체는 별로 다루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거의 스킵을 할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번 챕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걸 잘 들어두세요. 자, 우리가 이 전송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개념이 크게 보면 이 네 가지로 다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니캐스팅은 1대1 샌더가 하나가 있고 리시버가 하나가 있어서 샌더가 리시버한테 보내는 이러한 방식이 유니캐스팅 방식입니다. 즉 대상이 유니 하나란 뜻이죠. 하나가 그래서 이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멀티캐스팅은 한 명이 정해져 있는 N명, 즉 그룹 안에 속한 N명한테 보내는 방식이 멀티캐스팅입니다. 그러면 이 방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룹을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즉 100명 있는데 100명 중에 5명이 한 그룹에 가입했다. 그러면 그 5명한테만 그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멀티캐스팅입니다. 이게 항상 문제가 되어 왔고 과거부터 또 이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방송을 한다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싶어하는 100명이 어떤 방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 100명한테만 이 영상을 보내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멀티캐스팅입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좀 더 추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브로드캐스팅이 있습니다. 브로드캐스팅은 한 명이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모두한테 다 쏘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신하는 자가 누가 됐든 간에 다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브로드캐스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브로드캐스팅도 여러 계층에서 구현할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던 개념상 하나가 모두한테 전송하는 방식이 브로드캐스팅입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생소한 개념입니다만 여러분한테는 애니캐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any가 아무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애니캐스팅은 하나가 여러 안에 속해 있는 것들 중에 이 중에 아무나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서버가 있다면 이 중에 아무 놈이나 상관없어서 그놈하고랑 통신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아무나 그러면 이 중에 한 놈이 선택이 돼서 얘랑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애니캐스팅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개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니캐스팅, 멀티캐스팅, 브로드캐스팅, 애니캐스팅이 있는데 주로 우리가 타겟팅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이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유니캐스팅이죠. 그렇지만 방송이라든지 비디오 온 디맨드 서비스라든지 이러한 여러분 알고 있는 아프리카 TV라든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 채널에 가입한 사람한테 보낼 때 멀티캐스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멀티캐스팅에 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부터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캐스팅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가 이 설명을 해보면 그러면 이 멀티캐스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모든 계층에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즉 1계층에서 구현할 수도 있고요. 2계층에서 할 수도 있고 3계층이 IP 계층이죠. 네트워크 계층에서도 구현할 수도 있고 트랜스포트 계층에서도 구현할 수 있고 가장 상위의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번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멀티캐스팅은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멀티캐스팅 구현 방법을 뒤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즉 네트워크 장비로 대표적인 게 라우터죠. 라우터는 1, 2, 3계층까지만 구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3계층에서 네트워크 계층에서 어떻게 멀티캐스팅 구현하나. 그래서 사실 멀티캐스트 IP 주소가 따로 있다고 그랬죠. 클래스 A, B, C는 이 유니캐스팅을 위해서 개인 PC나 서버한테 할당하는 IP 주소고 그 클래스 D는 멀티캐스트 주소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 이야기를 이제 뒤에서 할 것이고 네트워크 계층에서 즉 멀티캐스트 IP 주소로 이 그룹에 속한 그 장비들에만
영상을 보내주는 이러한 것이 멀티캐스팅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뒤에서 제가 M본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할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 유튜브라든지 아프리카 플레이어, 아프리카 TV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거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하는 멀티캐스팅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상용화되고 있는 멀티캐스팅 기술은요. 응용 계층에서의 멀티캐스팅 구현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제가 요거는 뒤에 가면 다시 또 한번 설명이 나오긴 하는데요. 강조해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좀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실 여기 네모로 표현한 것이 여러분들의 PC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PC이고요. 그리고 라우터에 여러분들이 접속해서 인터넷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 라우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뭐 엣지 라우터든 코어 라우터든 어쨌든 라우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우터에 장비를 붙여서 우리가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세워넣어서 라우터에 직접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건물을 세워놓고 이 서버 장비들을 갖다가 설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앞에서 한다고 그랬죠? 이러한 건물이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있다라고 제가 앞에서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IDC에 서버들이 있고 이 라우터에 직접 물린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많이 그리기 어려우니까 가까이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예를 들면 전주에 있고 대전에 있고 뭐 서울에 있고 뭐 이런 식이죠. 자, 어찌되었던 이러한 IDC 센터들이 있으면 여기 서버들이 쭉 나열해 놓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구글이 참 네이버라든지 이 아프리카 TV라든지 이런 애들은 어떻게 그러면 멀티캐스팅을 구현하냐 하면요. 우리가 방송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뭐 아프리카 TV 애들이 설치해 놓은 서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서버들 간에 자기들의 프로그램을 깔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소켓으로 짜놓은 거죠. 짜놓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송을 하게 되면 어떤 식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여기서 이제 방송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러분 PC에서 방송을 하면 이 스트림 한 개가 이 메인 중간에 있는 이 서버로 비디오가 그럼 하나가 전송이 되는 거죠. 하나가 전송이 되면 얘가 어떻게 해주냐면 이 자기의 이 IDC 센터들마다 이렇게 서버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약에 이 A 1번, 2번, 3번 4번 사용자가 아프리카 TV를 시청하는 사용자로 가면 여러분들이 그 제작한 영상이 여기 있는 이 아프리카 이 서버로 쪽으로 스트림이 하나가 전송이 되고요. 그럼 얘가 결국은 얘가 예를 들면 이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들어있는 서버와 이쪽에 있는 서버에 스트림 두 개로 쫙쫙 보내는 거죠. 그러면 얘는 다시 얘한테 쫙쫙 이렇게 두 개를 보내는 겁니다. 얘는 다시 두 개를 보내고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영상을 송출하는 애는 스트림 한 개를 보내는 것이고요. 한 개를 위로 올려 보내니까 이 과정 중에 트래픽의 오류 뭐 바틀렉이 발생하진 않겠죠. 한 개만 보는 거니까. 하나를 보내지만 실제 시청자는 4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그림으로 본다면. 자,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또 그러면 만약 얘가 동시에 4개를 서비스하게 되면 이 서버의 바틀렉이 네트워크에 부하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얘는 2개만 하면 되는 것이고 얘는 다시 2개로 이렇게 하니까 부하가 분산이 되는 거죠. 네트워크 로드가. 제가 이렇게 2개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한 10개 다시 그 밑에 레벨가 10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0개 밑에가 자식이 10개가 있고 다시 10개가 있고 그러면 요게 3단계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개, 10에 이렇게 제곱 성수로 가게 되니까 1000개 가는 거는 장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에서 현재는 이거 지금 디디오넷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이 서버를 실제로 구축하신 제 실험실 선배인데요. 지금은 그 회사를 놨지만 이 창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선배 말에 따르면 이거를 5단계 즉 하나에서 다음 서버 이 서버에서 다시 그 밑으로 이렇게 해서 5단계 정도 하면 우리나라 전체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 EBS라든지 동시에 한 10,000명, 20,000명 접속이 돼요. 이거 5단계로 가면 뭐 거의 다 서비스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그러면 우리가 IDC 센터에 이 서버를 갖다 놔야 되죠. 그러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버를 유지 관리하는데 KT나 SK에다가 돈을 매달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드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한테서 이제 뭐 그 하면 수익금을 이렇게 받거나 해서 아프리카 TV에서 뭐 자기들이 수익 모델이 괜찮죠. 자, 어찌되었던 이러한 구조로 그러면 그럼 여기 깔려 있는 이 서버들이 자기들이 짠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러면 이들 사이에 그러면 이 유저가 보낸 영상에 도착을 하면 이렇게 멀티캐스팅,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 관례로 쏘는 거죠.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멀티캐스팅을 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의 멀티캐스팅을 구현한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표준 프로토콜이 있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 플레이어 같으면 지들이 짠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짠 프로토콜인 거죠. 응용 계층에서. 그래서 여기 녹색으로 표현된 거는 그래서 뭘로 생각할 수 있냐면 아프리카 플레이어라고 아프리카 얘들 입장에서 보면 이 녹색으로 연결된 것이 자기들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전체 네트워크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망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상의 논리적 망으로 간주할 수 있고요. 실제 망은 여기 있는 이 검은색으로 표현되는 이게 피지컬한 망이죠. 물리적 망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그냥 녹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망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녹색으로 연결된 망을 기존에 있는 물리적 망 위에다가 설정한 가상의 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위에다가 놓았다. 오버레이 위에다가 놓았다. 오버레이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버레이 네트워크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개념의 망이고요. 실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뭐 선을 까는 그런 망이 아닙니다. 논리적 망이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를 하겠다. 그러면 새로운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서버 설치해서 그냥 만들면 그게 새로운 오버레이 네트워크인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인터넷 상에서는 수십 수백 개의 오버레이 네트워크가 탄생할 수 있죠. 여러분들 앞으로 새롭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컨셉입니다. 뒤에서 그래서 이제 오버레이 네트워크 얘기는요.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 개념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멀티캐스팅은 일종의 오버레이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장에서 배울 거는 이 오버레이 네트워크가 아니고 네트워크 계층에서 실제 이 피지컬 라우터가 멀티캐스팅을 제공하는 방법을 뒤에서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차이를 좀 확실히 아시겠나요?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개념과 그림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번 챕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책이나 이런 데서 좀 설명을 더 하셔야 하는데 제가 설명한 이 슬라이드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니캐스팅 라우팅은 이 책에서는 이 프로토콜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럼 유니캐스팅 라우팅을 할 수 있는 라우팅 프로토콜은 뭐가 있고 이런 게 나오는데요. 제가 그런 부분은 다루질 않겠다고 그랬죠. 학부 과정에서는 제가 생각하기는 약간 불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는 거 다 생략하고요. 그래서 유니캐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소스가 데스티네이션에서 보내는데 라우터 입장에서는 인풋이 한 개 오면 출력이 한 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라우터는 요거 소스를 보고 데스티네이션을 보고 목적지를 보는 거죠. 보고 입력이 일로 오면은 출력을 어디로 라우팅할지 결정해서 라우팅 테이블 보고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라우터 입장에서 보면 입력이 한 개가 있고 출력이 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유니캐스팅 라우팅은 라우터가 수신된 패킷을 오직 하나의 포트로만 보내게 되는 그러한 방식이죠. 그래서 유니캐스팅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다루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 10년 전인가 이걸 디테일하게 막 설명하면서 해본 적도 있는데요. 다 자더라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RIP 프로토콜이라든지 OSPF라든지 이거는 라우터 장비를 다루면 세팅할 때 그러면 이 라우터가 어떤 프로토콜 이용해서 라우팅을 할 것인가를 정할 때 그래서 이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게 되잖아요. 장비 세팅하면 나오게 되지 여러분이 실제로 사실 이 원리를 잘 몰라도 돼요.
장비를 세팅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따 정도만 한번 들어봤다.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RIP라든지 OSPF, BGP. 자, 그래서 앞에서 라우팅 프로토콜은 그 정도로만 간단히 얘기하고요. 제가 그 별도의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서 멀티캐스팅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멀티캐스트 이 개념은 여러 계층에서 구현할 수 있는데 이번 챕터에서 다루는 거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멀티캐스트를 다루는 것을 다룰 것이라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라우터가 어떻게 멀티캐스트를 다루는지 지원할 수 있는지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라우팅 프로토콜을 다루지 않고 멀티캐스트를 라우터에서 다룰 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고 뭐 원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만 다룰 테니까요. 이게 사실 요거를 만들기 위한 그 논문이 진짜 수천 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거 가지고 학위 졸업한 박사학위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학부 과정에서 다룰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 컨셉만 제가 여기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요거를 봤었죠. IP 프로토콜 할 때도 IGMP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터넷 그룹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라고 그랬는데 멀티캐스트를 하려면은 앞에서도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그룹을 형성하는 것, 즉 특정 PC가 저 특정 그룹에 가입할래요 라는 의사를 표현하며 라우터가 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그 그룹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관한 것이 IGMP고요. 제가 IGMP를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다만 IGMP가 각 PC가 저 이 그룹에 참가할래요? 이걸 조인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조인 원하고 저 이제 그룹에서 탈퇴할래요? 리브 메시지 보내고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 같은 거는 뭐 전공할 것도 아닌데 거기까지는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멀티캐스트 트리라는 게 그러면 앞에서 라우터들이 있으면 이들 간에 그룹이 저 참여할래요? 참여할래요? 그러면 이 라우터한테 요청하고 그러면 이 라우터가 소스가 있고 참여하겠다는 애들이 있으면 이들 간에 트리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왜 트리냐 하면 이게 루프가 있으면 그래프라고 그러죠. 근데 루프가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 패킷이 빙글빙글 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트리는 루프가 없는 거를 그래프를 트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트리를 만드는데 그러면 멀티캐스트에 저 참여할래요 하는 애들과 소스가 있으면 소스와 참여들 간에 어쨌든 라우터들을 격려하는 얘가 이 라우터를 보내고 이 라우터가 여기를 격려하고 이 라우터는 여기 격려하고 여기서 그룹 이렇게 되는 트리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가지고 논문 수천 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 필요는 없고 트리를 만들어야겠구나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본에 대해서는 아셔야 되는데 이게 멀티캐스트 백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뭔지는 뒤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컨셉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멀티캐스팅을 IP 네트워크 레벨에서 지원하는 것에 관한 전체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멀티캐스팅은 각 레이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 현재 아프리카 플레이어나 유튜브 같은 곳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멀티캐스팅을 지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라우터에 서버가 있고 이 서버들이 서로 로지컬하게 연계가 돼서 멀티캐스트를 지원하는 방식인데 이번 챕터에서 하는 것은 IP 계층, 즉 라우터와 이 단말에 있는 이 PC들이 서로 멀티캐스트를 직접 지원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말들이 PC나 이런 것들이 멀티캐스트를 위해서는 라우터한테 멀티캐스트를 가입하겠다. 그래서 주소가 그룹이죠. 그룹에 대해서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로 가입을 하겠다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이 요청이 사용되는 것이 제가 IGMP라는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 노드가
만약에 멀티캐스트 그룹에 각자 속해 있다. 그리고 스트림을 쏘는 쪽이 이놈이라고 그러면 얘들 간에 그러면 얘들과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있고 이 멀티캐스트를 지원한 라우터들이 쫙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얘들 간에 어떤 경로로 단말과 단말 그리고 라우터들이 쭉 있는데 얘들이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경로를 만들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이 노드로 전달하려면 사실 이렇게 가는 경로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경로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경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경로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라우팅 경로를 설정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거를 얘기하진 않을 건데 그러한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렇게 트리를 만듭니다. 제가 보면 루프가 없죠. 루프가 없는 거를 트리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주로 알고리즘에 보면 그 그래프 시어리도 있고 그래프가 일반적인 그래프에 다 그래프라고 할 수 있고 그래프의 한 스페셜한 형태로 루프가 없는 것을 우리가 트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멀티캐스팅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멀티캐스트 트리라고 하고요. 그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에 따라서 이거를 소스가 주도해서 만드느냐, 목적지가 주도해서 만드느냐, 소스와 목적지가 서로 협동해서 만드느냐, 기타 등등의 방식으로 다양한 멀티캐스트 트리를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소스와 얘들 간에 이렇게 멀티캐스트가 트리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게 이제 커넥션에 관한 이야기죠. 끝이 되고 나면 이제 그 데이터를 쏘게 되면 이게 요 경로를 따라서 이게 전달이 되고요. 그러면 이 라우터가 이 트리가 설정된 거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트리가 이쪽도 있고 이쪽이 있죠. 그러면 한 곳이 아니라 유니캐스팅은 한쪽으로만 포워딩 하잖아요. 당연히 이거에 따라서 여러 군데로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쏘게 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쪽 저쪽 이쪽 세 군데죠. 그래서 온 것을 세 방향으로 쏘고 이렇게 패킷 전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멀티캐스트 라우팅에서는 라우터가 수신된 패킷을 한 개가 아니라 그 트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개의 포트로 당연히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IGMP 프로토콜은 그룹 매니지먼트, 그래서 특정 노드가 그룹에 참여하겠다, 떠나겠다, 거기에 관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멤버가 누구에 속해 있다는 것은 기록이 어디에 됐냐면 라우터에 저장이 돼요. 라우터에. 그래서 라우터가 IGMP를 지원하는 라우터만이 멀티캐스트를 당연히 서포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만든 좀 오래된 라우터들은 그래서 이런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거는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IGMP 프로토콜 상에서 그 단말이 저 어떤 그룹에 참여할래요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이게 소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 보냅니다. 뭐 과하게 보내는 거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두 번 받으면 하나는 무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 요 뒤에 보면 책에서는 IGMP 프로토콜에 대한 디테일이 좀 나와 있습니다. 조인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고 리브 메시지 포맷은 어떻게 되며 이런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플로우 전체 구조, 흐름 이런 것만 좀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 하면 M본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에서 IGMP 그 프로토콜이라든지 그 다음에 멀티캐스트 트리를 만드는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만든 라우터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인터넷이 다양한 옛날에 깔았던 라우터들도 존재하고 뭐 새로 최근에 도입된 라우터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라우터들이 멀티캐스트를 지원하려면 그러면 모든 라우터들이 멀티캐스트를 지원해야지 멀티캐스트 서비스가 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새로운 라우터들을 설치하고 새로운 선로를 설치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가정하고 쌀 수는 없는 거죠. 즉 미래에는 기존의 멀티캐스트를 지원하지 않는 라우터들도 이와 같이 존재하고 멀티캐스트를 지원하는 라우터, 지금 같은 그림에서는 4개를 가정하기를 멀티캐스트를 지원한다고 가정을 했는데 이렇게 혼재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멀티캐스트를 어떻게 서비스하느냐. 그래서 나온 개념이 M본입니다. 멀티캐스트 백본의 약자인데요. 어떤 방식이냐면 자 지금 이 라우터와 이 라우터, 이 라우터, 이 라우터, 이 4개의 라우터가 멀티캐스트를 지원하고 이들 중간에 있는 라우터들은 멀티캐스트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경우에 그럼 단말들이 이렇게 물려 있다면 이 멀티캐스트를 지원하는 라우터들에 붙어 있는 단말들 간 사이에서는 멀티캐스트를 지원해 주자라는 거죠. 그러면 방식을 어떻게 하냐면 이 라우터가 일반적인 패킷을 받으면 그냥 그대로 뭐 평상시대로 전송하면 되겠죠. 그런데 멀티캐스트와 관계된 패킷, 즉 조인한다는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멀티캐스트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이 도달하게 되면 얘가 이 라우터와 이 라우터들 사이에 로지컬한 터널을 뚫습니다. 즉 패킷의 그 멀티캐스트 데이터가 오면 얘가 그 패킷을 감싸는 겁니다. 어떻게 싸냐면 소스는 이 라우터 자신이고 데스티네이션은 얘 이렇게 해서 전체를 보내버리면 이 경로를 통해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목적지인 여기 도달하게 되겠죠. 그러면 도달하고 나면 이 헤더 부분을 버리고 내용물인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다시 이쪽에다 뿌리게 되면 이쪽에 있는 단말들과 이쪽에 있는 단말들 간에는 뭐가 됩니까?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터널을 뚫는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멀티캐스트를 지원해 주는 것. 그래서 얘로 이루어진 논리적인 멀티캐스트 백본망을 M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했는데요. 제 D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실제 물리망은 라우터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얘와 얘들 간에는 논리적으로 터널을 뚫는 걸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요거를 논리적으로 보면 요 라우터가 이거, 이 라우터가 이거, 그리고 얘들 이 라우터와 이 라우터 사이는 논리적으로 터널을 뚫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4개가 있는 거. 자, 이렇게 논리적 멀티캐스트 백본망을 N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N본을 구성하게 되면 이 라우터에 붙어 있는 이 노드, 이 라우터에 붙어 있는 이 노드, 얘들 간에는 뭐가 됩니까? 멀티캐스팅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즉, 얘와 얘가 멀티캐스트 관련 패킷이 도달하면 자, 이 라우터가 R1이죠. 이제 R1이 R2한테 소스 데스티네이션에서 기존에 있는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보시면 소스가 S고 아마 요 안에 어디 S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룹한테 목적지는 그룹한테 던지는 거를 패키징해서 이렇게 터널링해서 보내게 되면 뭐 얘들 간에도 그 멀티캐스트 데이터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논리적으로 터널을 뚫는 건 앞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죠? 요런 거 IP 버전 6 얘기하면서 나왔잖아요. 기존에 IP 버전 4를 지원하고 6를 지원하는 게 있으면 얘들 간에 논리적 터널을 뚫어서 IPv6로 패킷들이 전송될 수 있게 하는 거를 앞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왜? 그래서 뭐 듀얼 스택 기억나세요? 이런 걸 했었잖아요. 그때도 보면 이 로지컬 터널 뚫는 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터널링은 여러 곳에서 사용되는 테크닉이라고 얘기했는데 IPv6 트랜지션 할 때도 논리적 터널 뚫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와 같이 멀티캐스트 데이터도 기존의 라우터들이 멀티캐스트 지원하지 않고 얘는 지원하고 이럴 때 논리적 터널을 뚫는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도 이제 M본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제가 이 학창 시절, 제가 석사 때도 이 M본 얘기를 많이 하고 앞으로 멀티캐스팅 세상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참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학교에서 예를 들면 어떤 총장님이 뭐 전체 구성원들한테 그러면 방송을 한다 그러면 멀티캐스팅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멀티캐스팅 하는 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멀티캐스팅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라우터들이 서포트 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라우터 자체에서 이렇게 여러 곳으로 포트로 패킷을 보낼 수 있게 되면 우리가 별도로 하지 않고 네트워크 자체가 멀티캐스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형태라는 것이죠. 그럼 중간에 이렇게 서버를 둘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형태인데 현재 이 M본이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멀티캐스팅을 서포트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면 현재 학교에서 설치한 라우터들이 M본을 지원하지 않느냐? 지원합니다. 요즘에 나오면서 M본 지원 안 하는 라우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고요? 과거에 이 M본을 이용해서 멀티캐스트를 뭐 카이스트나 서울대나 이런 데서 했었는데 얘들이 사고를 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얘들이 예를 들어서 얘가 조인하겠다. 그러면 이쪽에 M본으로 우리가 멀티캐스트 트리가 만들어져야 되죠. 근데 얘가 내중에 떠나요. 그리고 얘도 떠나가지고 이쪽에 더 이상 가입자가 없어요. 그러면 트리에서 이쪽은 잘려나가야 되죠. 그래야 멀티캐스트 패키지 일로 안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 초기 만든 프로그램들이 버그가 있어가지고 얘들이 조인했다가 나중에 떠났으면 얘는 트리에서 잘려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패키지 일로 안 오잖아요. 그런데 다 나갔는데 그냥 패키지 막 오는 거예요. 그넷이 연결된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멀티캐스트 그룹으로 데이터를 안 보내고 있는데도 패킷이 연결이 되고 막 계속 서로 막 떠도는 거예요. 뭐지? 아무도 데이터를 안 보내는데 데이터만 멀티캐 패킷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버그죠, 버그. 그래가지고 옛날에 망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토콜이 고쳤어요. 고쳐가지고 이제 이런 버그 없어요 했는데도 망 관리자들이 안 믿는 거죠. 옛날에 사고친 전력이 있어가지고 이젠 괜찮아요. 그래도 이러다가 문제 생기면 내 목이 간당간당한데 뭐 하려고 열어줍니까? 그래서 양치기 소년 같은 거죠. 이제는 이제 늑대요 얘기하는 거를 이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제는 괜찮다고 얘기하는데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망 관리자들이 이 멀티캐스트 이제 그룹 열어주는 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라우터에서 이게 지원할 수 있는데 안 열어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방식보다는 이게 가장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서버를 연결해서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해주는 이것이 지금 유튜브라든지 여러 지금 멀티캐스트 이거 망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해주는 방식이 그러한 방식이죠. 훨씬 더 돈이 드는 방식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죠. 이거는 망을 설치해주면서 끝나는 거지만 이렇게 하면 IDC를 세워서 이 업자들이 여기 연결하게 되면 이거를 망을 까는 KT나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이득이지 않나요? 경제적으로 훨씬 더 부유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우리 전북대학교 내부에서 이렇게 M본을 이용해서 서비스하는 서비스는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라우터가 지원해줘서 미국과 이 멀티캐스트 서비스하고 이런 일은 잘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상업적으로도 봐도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해주는 것이 망가는 입장에서 훨씬 더 이득이 되기 때문이죠. 어찌되었던 M본이 이러한 개념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된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M본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실제로 피직하게 까는 망이 아니라는 거죠. 기존 망에 논리적으로 깔은 그냥 개념적인 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는 게 이제 멀티캐스트 트리를 만드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디테일한 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학부 과정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있다,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뭐 PIM, CBT 이런 것들이 멀티캐스트 백본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토콜이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멀티캐스트가 아니라 IP망, 즉
네트워크 레이어 3 단계에서 멀티캐스트에 관한 이야기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또 한참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버레이 네트워크 얘기도 앞에서 했었죠. 이제 그런 거는 뒷챕터에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트워크 레벨에서의 멀티캐스팅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